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경제 3법, 저는 기업 족쇄 3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족쇄 3법이 말입니다. 주식회사까지 부정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어요. 그만큼 주식회사를 부정하는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식회사는 시장경제의 꽃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식회사를 부정한다, 이 말은 시장경제를 부정한다,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요. 이게 더불어민주당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야당조차도 이 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족쇄법인데. 그도 그럴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옛날부터 경제민주화 강조를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된 김에 이제 경제민주화 본인 고집대로 한번 밀어붙여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참 답답한 게 경제민주화라는 게 무슨 민주화예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경제가 민주화되는 거예요. 시장경제를 깨는 게 민주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왜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이상한 수식어가 붙어서 마치 경제가 민주화되면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천만에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게 어떻게 민주화입니까? 민주화라는 것은 자유와 창의가 기본적인 내용 아니에요? 자유와 창의, 자유로운 거, 창의로운 거, 이런 게 민주화 아니에요? 뭐 시장경제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자유롭고 창의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아주 충실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화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 재벌들 때려 부시는 게 민주화예요? 대기업 때려 부시는 게 민주화예요? 기업들 때려 부시는 게 민주화냐고요? 아니죠. 민주화라는 미명을 쓴 거고요. 마치 말입니다, 대기업은 죽일 놈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뭐 이런 식의 구도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민주화인 거예요. 민주세력? 누가 민주세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누가 민주세력인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시장경제 안에서 도대체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게다가 야당의 대표까지도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건 더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이거요, 내가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감사라는 게 기업 경영에서는 핵심인 자리잖아요. 감사가 견제하는 자리 아니에요? 사장도 견제하고, 임원도 견제하고, 부장도 견제하고, 기업이 잘못돼 가는 방향을 견제하는 자리가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위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선임한다? 분리선임한다는 게 대주주도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3%밖에 못합니다. 3%밖에 못해요. 이거는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법이에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법. 대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대주주의 재산권. 그러면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감사위원, 투기자본 여럿이 모여서 3%짜리가 여럿이 모이는 거예요. 투기자본들. 그건 외국계도 있을 수 있고 국내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뭐 헤지펀드가 국내도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3% 사람들이 쭉 모인 다음에 감사를 선임을 해. 그리고 경영을 감시한다는 전제하에 이 기업이 뭐 하는지 다 쳐다보고 그거 다 흘려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기밀도 유출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영 간섭을 또 독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이 제대로 펼쳐나가겠습니까? 이게 시장경제예요? 또 다중대표소송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중대표소송제. 아니, 모기업의 지분을 0.01% 가지고 있으면 자회사를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자회사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회사의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진짜 법인지 막걸리인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상장사를 만들어서 어떤 기업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서 이거를 언젠가는 뻥 하고 터뜨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죠. 기업 전략 자체가 다 노출된다 이렇게밖에 못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만들어진 이유가 불공정을 감시하기예요. 불공정이라는 게 뭐 가격 담합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아들한테 밀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불공정이라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불공정을 감시하면 돼요. 불공정을. 입찰 담합하는 거. 사실 정부가 그 불공정 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예.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신용대출 줄여라. 그러면서 고신용자도 우대금리 없애라. 이거 담합을 지시한 거예요. 담합을 지시한 거. 5대 시중은 이건 담합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이라고. 물론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다고 하지만 불러서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말을 똑같은 거예요. 미필적 고의가 법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건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금융당국의 어떤 정부가 시중은행 5개 시중은행 하고요. 그 다음에 카뱅 여신담당 임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대. 그럼 이거 내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고발할 수도 있고 기업이 고발할 수 있고 경쟁자도 고발할 수 있고 검찰도 경찰도 다 고발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소송 남발하잖아. 소송 남발. 소송 남발이면 어떻게 돼요? 경영이 소송 막다가 볼다 본다니까요. 소송 막다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 요즘 추가된 거예요. 요즘. 지주회사 보유 지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하려고 하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로 더 증가시켰어요. 지금까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주회사체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더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분을. 그러면 지분을 더 인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분을 더 인수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지주회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된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려면요. 적어도 30조 원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정확히 30조 9천억 원이요. 그러면 30조 9천억 원이면 이 돈 가지고요. 24만 4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고용할 수 있는 돈. 그런데 이런 데다가 기업 규제를 하는 거예요. 기업 규제. 그러니까 이게 기업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못된 놈이고 처단해야 될 세력이고 적폐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웃긴 건요. 대한민국은 기업 때문에 먹고 살아요. 대한민국은 수출이 핵심인 나라입니다. 수출이 핵심인 나라.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을 몹살게 굴어서 도대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나가서 그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마저 이렇게 부정한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게 더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